자, 지금부터는 뭐 저희만큼이나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브리핑이 하나 발표가 됐었는데 바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원권 정지 2년 그리고 이 당원권 정지 2년을 얘기를 했는데요. 당무위 검사에서는 아예 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나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징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당원권 2년 정지 같은 경우는 권고입니다. 우선 권고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 논의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기본값이 결국은 당원권 정지 2년이란 건 중징계입니다. 저도 뭐 당협위원장을 하는데 당원이 정지되면 당연히 당협위원장도 못하는 겁니다.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당협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의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그리고 1년에 이제 광역단체장세 단체장들 관련해서 공천에 자기가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년이죠. 3년 뒤에 있을 그 총선에서 지금의 우리가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과 같이 총선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자기가 공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것들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뭐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거냐? 이번 같은 경우는 당원을 모욕했고 당을 모욕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내용을 한번 봤어요.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을까? 근데 이분이 이제 9월에서 10월 동안 방송을 좀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게 애정 어린 비판인지 아니면 지도부 개인을 넘어서 당원들을 모욕하는 건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당을 완전히 진짜 지금의 당 어떤 당입니까? 지금 이재명의 사실상 폭거에 대해서 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얘기를 했길래 당원들을 모욕했다는 얘기가 있을까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수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보수정당이 망상 바이러스. 차라리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뭘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어떤 근본이 보수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리고 전체를 아울러 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데 파시스트적이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당성이 뭔지.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극우와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 뭐죠 이게? 이거는 당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도부라고 왜 비판을 못 해요? 근데 다만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당 대변인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야 너희들은 극우와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당에 입당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희가 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냐면 저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인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뭐 장동혁 지도부나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느냐 아니면 당과 당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상대에 대한 악마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일종의 상대방에 대해서 결국은 비인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무감사 관련해서 이번에 결과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한 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하고 정치 반대자를 비인격화했다 이건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호선 위원장이 뭐 여러분께도 저희가 뭐 자주 이렇게 모셔서 뭐 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듣는 이 헌법 전문 교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당을 비난하는 행위가 이게 단순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낙인 찍기에 거의 준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네. 이거는 사실 당원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예. 하면 안 되는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낙인 찍기, 좌표 찍기 이게 아니라 뭐가 문제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정확한 팩트가 이게 있으면 일종의 가능하죠. 프레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극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비 이런 식으로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예. 이 표현을 쓴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극우와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했을 때 당무 감사를 하면 본인이 그때 취지에 대해서 내가 선을 넘었다, 예. 잘못했다. 근데 이게 당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당원들이 이제 우리가 이따 언급하겠지만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진짜 뭐 자기 살고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광장에도 나오시고 거리에도 나와서 그 추운 날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 내란이다, 극우다, 그 프레임을 민주당이 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고자 하고 같이 목소리도 내보고 같이 해보고 그러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그냥 저쪽에 내란 몰이와 내란 프레임에 그냥 가는 겁니다. 저쪽에게 논조에 너무 동조해버렸다. 그거는 다양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오늘 이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보통 이제 당무감사를 중간에 결과 발표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결과 발표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그 당원 게시판 의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 줄 알고 저희 기자들도 다들 그럼 빨리 가서 좀 얘기를 들어야지 하면서 저희 기자도 급하게 막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을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방 그리고 해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징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당대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상황까지 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동훈이라고 딱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라고. 근데 한동훈 쪽 분들은 이걸 한동훈 전 대표 측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글 쓴 사람이 한동훈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다 떠나서 팩트의 문제 떠나서 정서의 문제잖아요. 당 대표와 가족이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썼는지 아니면 가족들만 썼는지 그거 이제 모르지만 곧 발표가 되겠죠.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거를 익명이라는 공간 속에서 당대표란 권한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집권여당의 당대표? 예. 그런데 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은밀한 공간, 익명이란 게시판에 숨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개인정보 그 보호법을 위배하면서 털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오류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의 이름과 같은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거 뭐지? 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대통령과 배우자를 공격할까? 이거에 대한 게 이미 정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문제다.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하고 있다 해서 막 뭔가 이렇게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시스템 오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입장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계엄 전부터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걸 하면서 직접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 관련해서 뭔가 이거하고 특검과 뭔가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건 아닌데. 아니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문제와 상관없이 특검을 관철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랑 뭔가 바터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아니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이 썼냐? 아니 당신 이름도 나오고 예. 뭐 누구누구 뭐 가족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예. 당신이 썼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자꾸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보여야 된다. 궁색하거든요. 오늘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거는 그 개인정보라는 게 가치가 있을 때 보호를 해주는 건데 네. 그 어떤 대통령 그러니까 자당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거 그 글 자체에 어떤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린 거기서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학자의 어떤 견해로서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 맞아. 우리가 보호한다는 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게 그게 가치가 있어야지 보호를 하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걸 왜 보호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예.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동훈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아니 거기에서 나온 글들이 뭐가 문제냐. 예. 아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수위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쪽에서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당대표와 가족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고자질해서 한 게 아니라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네.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이게 뭐가 가든 부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이렇게 계속 뭉개면서 질질 끄는 거 매우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맞습니다. 어차피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계속 따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아니 누구한테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할 때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예. 법 이게 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의심이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했으면 사과를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당무감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예, 곧 근데 나올 것 저는 같습니다. 그 예.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쪽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장동혁 대표 그의 수뇌부가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영향을 전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당연히 당무 감사에서 나왔던 그 수위보다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어허.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진짜 당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재명에 맞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뭉쳐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한다면은 설사 자기가 조금 좀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숙이고 사과하고 뭐 인정을 하고 아니 그렇게 할 잘못은 것이다. 했잖아요. 잘못은 그러니까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걸렸잖아요. 그럼 걸린 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나 몰라라 하긴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 제가 우리 앵커님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어디에서 막 험담하고 익명 게시판에서 욕한 게 걸렸어요. 예. 그럼 제가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 안 한다면 다시는 안 보겠다는 그 그렇죠. 뜻이죠. 예. 아니 근데 이거잖아. 한때 당 대표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과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감정의 응어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자꾸 법 하면 예. 그건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하면 그거는 인정을 하고 본인이 볼 때 잘못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이 정도 아니라 하면 전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아하. 왜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6월 달에 8월 달인가 6월 달에 헷갈립니다. 제가. 그 전당대회에서 63% 예. 민심 당심 63%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지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탓 구체적으로 안 해도 굉장히 최악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를 탓하면서 자기 살고자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나도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 할 건가. 근데 당원 게시판이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김종혁 당협위원장과 저는 같은 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의견을 드리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거 없는 비난이 된다는 얘기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지. 그걸 절을 갖다가 중이 끝까지 앉아서 절을 개혁하겠다라고 그러는 거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원을 모욕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네. 그 수많은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힘들 때 예. 당원들이 얼마나 지켜주고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도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예. 근데 아니 정당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하면 안 되죠. 욕이 아니라 정당한 발전적인 제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사안이 있을 때 그걸 갖고 비판하는 거지 무턱대놓고 욕하고 지금 그 게시판에 나 있는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당대표가 썼다고 하면은 정말 이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드러난다면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뭐 당무원 게시판 얘기는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곧 결론을 낼 테니까요. 그때까지로 좀 미뤄두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요즘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당원 배가 운동, 100만 양병설 뭐 이런 걸 지금 주장해 왔는데 진짜 10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되면 예. 충분히 넘죠. 12월로는 왜냐하면 오늘이 될까요? 12월 17일인가요? 제가 갑자기 날짜가 16일입니다. 16일이죠. 예. 16일인데 10월하고 11월 기준으로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이 78만 명 정도 되는데 두 달 동안 10월하고 11월 동안 18만이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 한 달에 9만 정도 됐다는 거고 이게 12월 수치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가 78만 플러스 100만이 넘었나요? 저는 넘을 거라고 보는데 11월까지 기준으로가 96만 명. 그러니까 한 달에 9만 명씩 늘니까 그렇죠. 벌써 한 달 넘죠. 뭐 반달 지나갔으니까 그럼 4만 5천 명 플러스 하면은 그렇죠. 100만 5천 명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 면접 여론조사, 그다음에 ARS 여론조사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비할 필요는 없고 예.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못 나온다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과하게 의미 부여할 건 없지만 예. 당원 숫자라는 건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잖아요. 근데 당원이 지금 는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예. 재작년 기준으로 91만 명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다가 작년에 이맘때가 84명으로 줄었고 계엄 이후에 4월 달에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당하고 예. 6월 달에 대선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안 좋아서 7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어허. 70만에서 떨어졌다가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체제가 되면서 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75만 명 반등을 하고요. 지금 쭉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30만 명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제가 볼 땐 9만 명 정도 되면 100한 4, 5만 명 된다고 하면 네네. 한 30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잘 싸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게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가 있으면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네네. 광역단체장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경선을 합니다. 그럼 경선을 하려면 당원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율이 50% 당원 50대 국민 50% 여론 예. 50인데 당원이 확실하거든요. 내가 당원을 적극적으로 하면 내가 경선 따질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당원의 포션을 늘려야 된다는 게 나경원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70대 30이라는 비율, 당원이 지금 50대 7대 3. 여론이 국민 여론이 50대 50인데 70대 30으로 늘리자고 얘기를 했다가 예. 뭐 그래도 지방선거는 사실상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니니까 50대 50으로 또 하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나경원 의원께서 50대 50 얘기도 엊그저께 저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는 거고요. 네. 그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뭐 최고위에서 결정을 할 텐데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당원 포션이 커지면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당원을 모집하지 않느냐. 이게 시너지가 있다. 그렇게 보자는 얘기가 그것도 있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가 당원 중심주의라는 그런 지지가 당원 배가 운동으로 이어져서 100만 당원이 됐다. 이거는 보수 정당에 있어서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쌈질만 하고 뭐 투쟁 그런 거 외쳐봐야 그거 도움이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론은 당원이 100만으로 결집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장동혁 대표가 거리에서 투쟁하고 하는 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게 먹히고 당원으로 결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네. 뻔뻔한 게 아니라 팩트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예. 파면 당하셔가지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작자는 피고인인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힘으로 눌러서 재판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재판을 아예 삭제하랍니다. 그 사이에 항소를 포기시켰죠. 대장동 관련해서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유죄. 그리고 법 왜곡죄 해가지고 판사들 자기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법원 행정처 없애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재명은 무죄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유죄를 때리고자 하는 사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진실을 알리는데 싸워나가야죠. 싸워야죠. 예. 권한이 있고 그 큰 권한을 가지고 지 혼자 살겠다는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싸울 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통일부 게이트가 통일교 게이트에서 물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아니 지금 법적인 다툼이 있고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거보다는 다른 식으로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구와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30만 명이 사이비 교주하고 구구와 명령을 받아서 추종자입니까? 예. 아닌 거잖아요. 일단 장동혁 대표 체제가 되고 나서 당원도 많이 늘었고요. 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 2030 레드팀이란 걸 만들어서 쓴소리도 듣겠다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필이 될 거라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널A하고의 인터뷰인데 12월이 지나면 당의 기조를 바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초재선 의원분들을 많이 네네.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진짜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선거 때. 예. 우리가 결집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져서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하겠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가지는 생각도 있지만 당내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은 뭐냐 최종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제가 볼 때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내세우고 있는 당장 지금 앞에다 내세우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통일교 게이트 네.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 페네마이크에서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서 국민들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서무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찬성이 69.1%가 나왔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진짜 뭐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보고 받고도 국민의힘 거는 기소하고 민주당 거는 기소 안 하는 그런 편파 수사를 해버렸는데 그런 내용들
수사를 하에 또 특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66.2%가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50% 과반만 돼도 굉장히 높은 건데요. 70%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는 통계학자들, 통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거의 이거는 다 찬성한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더 물어본 게 그렇다면 특검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은 누가 주도해서 꾸려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핵심 질문은. 지금 민주당이 만든 세 가지 특검, 뭐 그 내란 특검,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 세 개 다 민주당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그걸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예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만들 특검은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하게 해야 되겠느냐? 어느 쪽에서 주도해서 추천을 해야 되겠냐? 그걸 여쭤봤는데 놀랍게도 국민의힘이 이번에 해봐야 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한번 추천해봐라 라는 그런 답변이 42.3, 더불어민주당이 34.7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 정권 죽이고 결국은 사법부 능멸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해산시킨다는 그런 전략을 했는데 예. 참 역설적이게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법부 관련해서 다 불기소했습니다. 예. 다 무혐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냥 걔네들이 만들어놓은 상이 내란 몰이가 저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예. 우선적으로 특검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 하는 작태가 뭐냐? 우리가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특검을 하자는 게 70% 넘잖아요. 예. 그것도 국민의힘 추천으로 하자는 특검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아니, 특검 중독에 빠진 인간들이 특검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저는 이 민주당이 특검 주장하는 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 때 일단 윤석열 대통령 뭐 취임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뭐 탄핵으로 물러나실 때까지 민주당은 끊임없이 탄핵을 외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마비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여당이 되니까 뒤로 여당에다가 뭐 대통령까지 다 차지하니까는 특검 해가지고 아예 국민의힘을 죽여버리고 우파를 아예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특검은요. 정권을 잡은 쪽의 수사가 예.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요 검찰이. 딱 이 케이스거든요. 예. 아니 윤영호라는 사람이 특검 조사에서 지난 8월에 전재수를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임종성도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쫙 모른 척하고 권성동 의원만 예. 주구장창 조지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그거를 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당원 명부까지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면 똑같거든요. 전재수도 돈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는 혐의에 다 넣었어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냐 국민의힘 당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도 통일교에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덮은 겁니다. 덮었죠. 그러니까 그걸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특검이 이걸 덮은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되고 예. 통일교 게이트도 특검해야 되고 저는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재명이 이거를 다 복을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이 당연하죠. 듭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뭐냐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요. 일단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기가 권력을 쥐었으니까요. 이 권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좀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 노후자금, 국민연금까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뭐 어쩌면 국민연금 이사장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 증시가 그러니까 국내 주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국민연금이 그 증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면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금의 고갈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막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10년 동안에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이재명이 시켜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다는 얘기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라 이러면서 결국 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게끔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해서 그 수혜를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잘하면 좋은데요. 돈은 어떻게 보면 좌우가 없잖아요. 냉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2600선에서 4000선에서 이른바 개미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그런데 4000선부터 4200선까지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팔아지켜서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상투를 잡은 겁니다. 그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빚도 레버리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빚투하라고 권장하지 않았을까? 빚투자라고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예요. 주가가 계속 오르면 좋죠. 아니 그러면 뭐 연금이야 빵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그럼요. 주가 빠지면. 그럼요. 어떡하라고요? 이재명은 지지율 유지하다가 자기는 이제 뭐 학교 자기는 가든 5년만 하고 끝나면 되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은퇴해갖고 살아갈 사람들은 만약에 국내 주식에 다 몰빵했다가 국내 주식이 폭락하면은 자기 떠나고 나서 폭락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나 여러 가지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코스피 5천을 본인의 지지율과 어떻게 보면 등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거나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빚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떨어졌을 때 팔아 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2는 되게 위험한 건데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라는 사람이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작자가 하는 게 B2를 얘기하고 또 연금,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큰 손들이 이거 국내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김상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2016년에 총선에 나갑니다. 떨어졌어요. 그때 2017년 낙하산으로 이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2020년 총선에 출마합니다.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사장을 2번을 하는 사람도 역대 최초입니다. 2번 하고 자기 총선한다고 나갔다가 떨어지면 와, 제가 볼 때 국민연금 이사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총선용, 커리어용, 그리고 저 국민연금 이사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법인카드도 빵빵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얼만데요?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주 이사장한테 뭐 빚진 게 있나? 아니 이거 임명한 이유가 저는 바로 드러나는 게 국민연금이 바로 가자마자 김성주 이사장 가자마자요 외환 수합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한국은행이나 우리 기재부 같은 데다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달러를 만든 다음에 국내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지금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관치를 하는 거잖아요. 관치. 그 관치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엇나가는 겁니다. 이거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런데 까라면 까한다. 어떤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저렇게 총선 나갔다 떨어진 사람을 알받기로 하고 충성을 또 떨어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여기가 전주병입니다. 전주병이 뭐냐? 국민연금공단본부가 전주병에 있습니다. 야, 그럼 이사장 끝나면 또 총선 나오는 건가요? 이 2028년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피 같은 돈 국민연금 우리 노후잖아요. 이 노후를
정치권이 손을 대겠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인 지지율 방어를 위해 쓰겠다. 그리고 수장이라는 사람을 정치권에 있던 사람, 소위 말해서 총선 떨어진 사람한테 전문성이나 책임감도 없는 사람한테 맡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1%가 오르잖아요. 그 연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예. 그럼 고갈 시점이 5년에서 10년이 늦춰집니다. 좋죠. 근데 이게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1%가 떨어지면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에서 10년 빨라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 없이 살아야 되는 시기가 그만큼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적이고 제한된 거잖아요. 임기가 5년? 저는 5년보다 짧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권한을 잠시 맡았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무장 해제시키는 거거든요. 예.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 뭐 댓글창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절대 건드리지면 안 된다. 뭐 나라 돈이 지금 다 줄줄 새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라 돈은 나라 돈이지만 진짜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지금 다 망가지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환율이라도 방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환율도 방어도 못해요 지금. 1477원인가요? 1078원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국민연금도 아무리 그렇게 크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언제까지 방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예. 정부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니까 딱 보는 겁니다. 아, 얘네들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됐구나. 장난질 치는 겁니다. 그렇게 IMF 왔어요. 네. 우리가. 아니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인 게, 관세 협상을 했는데 3,500억 달러를 주기로 했잖아요. 예. 이거는 정부입니다. 예. 그런데 민간 기업들도 1,500달러가 있어요. 예. 그럼 5천억 달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무기를 250억 달러를 하고 비행기 사는데 300억 달러를 씁니다. 예. 그리고 1,000억 달러는 LNG 가스를 사는데 씁니다. 다 합하면 7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도 기업 투자한다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써야 되죠. 그리고 이재명이 뭘 합니까? 우리나라 돈은 막 풀어.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보다 달러를 사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값이 더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끌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게 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1,500원이 내년도에 온다는 얘기가 다 수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장난을 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뭐 15만 원, 25만 원 줬다. 그거 가지고 했다가 진짜 보십시오. 지금 전세값, 월세 얼마나 오릅니까? 집값은 양극화되고 있고. 정말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년에 이재명 재판이 빨리 좀 재개가 되기를 저는 지금 진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께서 논평해 주시는 동안에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님, 영님, 지수님, 은선님, 오봉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바람이 좀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망도 좀 있습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재명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용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